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지 저도 정말 스스로 공부하면서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고민도 많으시고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너무 바뀌는 게 많아서 힘든 저희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접속하신 것 같아서 혹시 놓치셨으면 청학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니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전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고요. 먼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세 가지를 뽑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또 1학년 학생들 생기부 기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기부를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내용인데요. 주요사항 크게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5등급 체계로 바뀌는 거, 내신 등급의 5등급 체계화. 두 번째로는 수능이 통합형 수능으로 좀 내용이 단순해지고 그죠? 통합해서 보고 이과 문과 구분 없이 보는 거. 마지막으로 내신의 논술형 서술형 평가가 강화된다라는 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도 딱 처음에 이것만 들었을 때는 그래 이제 드디어 촘촘하게 1, 2, 3, 4, 5, 6, 7, 8, 9등급으로 나눴던 게 드디어 좀 널널하게 좀 애들도 경쟁 너무 치열하게 하지 않고 0.1점 때문에 등급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교육부의 목표는 그게 맞았습니다. 이제 선진화를 해서 너무 학생들 가열차게 이제 공부해서 심한 내신 경쟁이 되지 않게 하자였고요. 실제로 5등급제로 개편이 되면 기존의 9등급제에서 1, 2등급이었던 학생들이 1등급이 되고 또 2등급 마지막부터 3, 4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약간 신분 세탁하는 것처럼 2등급이 됩니다. 되게 깨끗하게 그죠? 그리고 4, 5, 6등에 해당하는 그런 학생들이 3등급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등급은 바뀌었지만 사실 대학교는 그대로 있잖아요. 대학교의 모집 인원이라든지 대학교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등급만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대학들이 갑자기 저기 개편된 3등급에 있는 학생들을 갑자기 뽑아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고민인 것은 저 1, 2등급 안에 있는 저 1등급 학생들을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변별해낼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할 거기 때문에 저희의 그 5등급 개편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촘촘했던 게 오른쪽으로 좀 넓어져서 좋은가 했는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1학년 학생들은 바로 교육과정도 같이 바뀐다는 점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그런 학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등급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진로 선택 과목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로 선택 과목은 저희가 등급의 석차 등급을 뭐 9등급까지 내지 않고 그냥 A, B, C 이렇게만 등급을 절대평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저희 3학년을 비롯해서 3학년들에게는 진로 선택 과목이 좀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등급 그 치열한 경쟁은 3학년에서 좀 줄이고 그리고 그때 수능 준비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조금 성적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제가 이제 슬프게 표정을 해놨는데 아쉽지만 그런 어떤 상대평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절대평가로 여겨진 그 진로 선택 과목 더 이상 절대평가 하지 않고 융합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일부만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급 내는 과목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A, B, C만 받으면 되니까 어느 정도 A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과목들이 확 줄어들고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표로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텐데요. 예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 오른쪽의 과목들이 다 A, B, C로 내는 그런 과목들이었어요. 물론 학생들은 이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듣는 거긴 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기 오른쪽에 한 9과목 정도 되거든요. 사회랑 과학 융합 선택 그 과목에서만 절대평가를 하고 왼쪽에 있는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절대평가로 봤던 그런 과목입니다.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등급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학생들이 챙겨야 되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와 내신 완화됐다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실상을 조금 들여다보면 아닌데 등급 산출한 거 더 많아져서 신경 써야 되는 과목 더 많은데 1등급 받아야 되는 거 더 많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또 이제 고3이 되다 보면 고3 때까지도 끝까지 내신 계속 경쟁을 하면서 1등급 받아야 되는 과목을 챙겨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학교에서는 그래도 한 13명 이하까지는 소인수 과목이라고 해서 등급 안 내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게 훨씬 더 빡빡해졌다고 할까요? 5명 이하만 소인수로 인정할 거야. 6명 들어도 소인수 아니야. 등급 내야 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그렇게 뭔가 완화된 것 같지 않은데 부담이 여전히 있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느슨한 1, 2, 3, 4, 5등급으로는 변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1등급 안에서 어떻게 변별을 할 거냐. 결국엔 거기서 다시 뭐 수능 최저를 넣는다든지 심층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서류 평가를 더 추가해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1등급을 어쩌다 놓쳤다. 그러면 예전에 1등급 놓친 것과는 또 다르게 이제 또 타격이 좀 많이 커지는 거죠. 최상위 학교, 최상위 학과일수록 1등급을 놓치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뽑힐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 B, C, D, E라는 절대평가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상대평가로 표기되는 과목은 대부분의 과목들이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사회과학 융합선택 아까 9과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과목과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그리고 교양 과목들 정도만 석사 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바뀐 게 있는데요. 저희 나중에 대입에 자료가 넘어갈 때 대학교에서 정말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얘가 국어를 1등급 받았구나, 뭐 몇 점 받았구나, 여기까지만 알 수 있었다면, 이 국어라는 과목은 수행평가가 40%였고 지필이 60%였네. 그런데 얘가 거기서 몇 점을 받았구나까지의 상세 정보. 더 나아가서는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국어 시간에 포트폴리오도 하고 심층 보고서도 쓰고 여러 가지 이런 말하기 수행평가도 하고 이런 다양한 수행평가들을 했구나라는 그런 상세 정보까지도 모두 대학에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당연히 좀 내신 있는 수행평가를 좀 해야겠다.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결국에는 학생 기록도 연결이 되고 학생들이 되게 심층적인 활동을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 정말 챙길 게 많죠. 내신도 일단 챙겨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행평가에 내실 있게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좀 더 빨리 갈게요. 네, 수능에 대한 완화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능을 볼 때 사탐, 과탐을 모두 치르던 그런 세대였었습니다.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네, 교육부의 목표는 요즘에 학생들 너무 자기 필요한 것만 이렇게 쏙쏙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분절적인 공부를 한다. 연결이 안 되고 융합형 인재가 안 나온다. 사탐, 과탐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학생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공통 국어, 그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을 다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 자료는 제가 그 안에 다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능이 들어가는 과목만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정말 일부 과목에 불과하고 또 일부 과목들은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왜 수능의 그 수준이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되게 조금 범위가 확 많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다시 고민이 생기죠. 그럼 이걸로 과연 변별이 될까? 또 변별이 안 되겠죠. 이거 수능만으로 예전에는 수능 100%로 수능만 가열차게 해서 막 잘 가는 그런 고등학교들이 요즘에 좀 많이 미달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만은 또 안 되겠다. 수능만으로는 또 변별이 안 되니까 플러스 알파로 또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무래도 예전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막 기하까지 공부하고 조금 더 자연계열 더 깊은 과목들을 공부해야 됐었는데 그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 자연계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이제 남는 거예요. 여기 기하까지 안 해도 되는 수능 공부를 그렇게 따지면 사실 기존 문과계열 학생들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이 조금 더 수능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도 같이 되면 딱 좋은데 다시 고3이 되었을 때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떠올리며 다시 수능 공부를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수능 100%의 전형은 아무래도 상위권 대학일수록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1학년 학생들은 내신이 완화된 것 같긴 하고 수능도 완화된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걸로 판가름이 안 나요. 그래서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완화됐다고 하지만 부담은 여전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대학교들도 이건 이제 올해 고3들이 치르는 학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이미 100% 전형이라는 건 거의 사라졌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분명 교과 전형이면 학생부만 봐야 되는데 서류 평가도 보네? 막 세특도 보고 여러 가지 다른 걸 다 보네? 그걸 보완하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전형도 마찬가지로 아니 정시면 수능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수능만 보지 않고 내신도 봐야겠다. 학생부도 봐야겠다라는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100% 전형은 거의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전형으로 바뀌면서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수능, 내신 모든 것을 다 챙겨야 되는 그런 학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논술형, 서술형 평가 강화는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교사로서 다양한 서술형 평가를 내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평가한 내용을 또 생기부에 기록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좀 학생들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부담이 모든 과목이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다 보면 있을 수 있고 또 사교육의 의존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이제 사람인데 채점이나 이런 게 너무 갑자기 과부하가 되면 거기에 객관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뀐 대입에서는 서논술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좀 사고력이나 역량까지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1학년들에게 제가 조언할 수 있는 거는 자, 어느 하나도 포기해선 안 돼. 지금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면 미안하지만 너 내신만 막 주구장창 파면 안 돼. 내신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자, 수능도 해야 돼. 자, 그리고 내신 해보니까 망친 것 같아요. 저 그냥 수능으로 갈게요. 그것도 안 돼. 수능만 가다가는 나중에 길이 없어. 자, 그래서 재수의 길도 없을 정도로 그죠?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를 좀 못하게끔 막는 그런 어떤 대입 그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재수하는 학생보다는 현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을 뽑았을 때 서울대에 잔류하는 그런 그 확률이 훨씬 높대요.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학생을 뽑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말고 둘 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탐구활동 있으면 그것도 열심히 해서 세특에도 좋은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거. 네, 사실 저도 이거를 쓰면서 제가 저도 이제 아들이 7살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은 아직 멀긴 했지만 참 대입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많이 깊으실 것 같아요. 자, 2025학년도 학교생활 기재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제가 크게 3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사실 첫 번째 내용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명칭 정도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봉사활동이 빠져서 봉사활동 안 중요하겠네가 아니라 기존부터 저희는 사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적는 난도 없고 사실 실적 위주로 많이 적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활동 안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기록이 될 수 있고 아까 저희가 소개했던 프로젝트 봉사활동 같은 게 굉장히 좋은 활동인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좀 맨날 뭐 환경 정화 활동이라고 해서 뭐 학교 뭐 1시간 청소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자율자치 활동에서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그걸 봉사로 연결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걸 봉사로 연결해서 해보자. 이렇게 좀 실질적인 봉사 활동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고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활동에서 내실 있게 활동을 하면 이 내용이 기록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마 관심 있게 알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에서 영어를 좀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익숙해요. 1학기에도 세특 500자를 쓰고 2학기에도 영어 세특 500자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1, 영어 2 과목을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왼쪽처럼 그 1, 2가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1년 내내 국어 1년, 자 영어 1년, 수학 1년 이게 1년 동안 가는 과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특을 딱 500자씩밖에 못 적어줬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국어였는데 공통국어 1, 2로 바뀌면서 500자씩이 다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1학년 세특 분량이 2배로 되면서 어쨌든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훨씬 많겠죠.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은 학생들이 1학기까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막 어영부영하고 있다가 뭐 해야 되지? 이러다가 교과서 등 내용이 마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또 8월 31일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때 완벽한 내용을 적어주고 끝내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하려면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일단 교과 선생님께 깊은 인상을 남겨라. 일단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다음에 수행 평가 활동을 이렇게까지 너 열심히 해야 하니? 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 활동에 대한 안내가 있다면 거기에 잘 참여하신다면 분명히 이제 사실 저희 교사 입장에서도 쓸 게 많아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기꺼이 행복하게 고민하면서 어떤 걸 써줄까 하면서 이제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마감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교사도 이제 이걸로 이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 선생님들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아마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성악고 같은 경우에도 학교 자율과정을 굉장히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굉장히 특별한 활동으로 500자가 딱 추가가 되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근데 아쉽지만 이제 올해 1학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1학년 포함입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부터는 그 내용이 어차피 처음에 저희 2022 개정교육을 짤 때부터 1학점당 수업량이 16회로 짜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연할 게 없기 때문에 따로 그 자율 과정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됐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학교 슬래시라고 해서 학교 자유 시간이 나오긴 하지만 그때 했던 활동은 여기에 적을 수는 없고요. 아마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 같은 곳으로 이동해서 적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빠르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학년 학생들의 생기부 항목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제가 초록색으로 음영 처리한 게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폭력, 이제는 대학교마다 강력하게 반영을 하고 있어서 대학에 따라서는 지원 자체가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감점을 되게 많이 줘서 몇 호 이상 받으면 얘는 이제 가망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주의해 주셔야 되고 창체나 교과학습 발전 상황, 세특을 포함한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변별에 굉장히 유의미한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5등급으로 내신이 좀 여유 있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신 등급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5등급이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많은 그런 내신 5등급 체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수행평가의 영역명까지 나올 정도로 대학이 샅샅이 이 학생의 활동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신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탐구 활동에 잘 참여하셔야 되는데 아마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처음 되면서 학생들이 탐구 활동 하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요거예요. 검색해와요. 되게 대학교에서 배울 만한 그 주제를 막 찾아서 검색해 오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얼마나 많은 탐구 활동을 보셨겠어요. 근데 그걸 뭐 아주 그 심오한 주제가 있다라고 해서 탐구 활동을 잘한 게 아니라 이제 인문사회부나 융합과학부에서도 안내를 많이 하시겠지만 학생들이 그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사실 what보다는 how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이드하고 도와주면서 학생들이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뭐 학생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너 요즘에 뭐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니?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심화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서 저희 청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유의미한 활동을 잘 남길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 하셔도 되고 탐구 활동도 아까 저희 서울대 갔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떤 진로에 대해서 하지? 뭐 이런 걸 탐구해 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게 가능한 유일한 학년이 1학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인문사회 활동도 해보고 융합과학부 활동도 해보고 다양한 활동도 학생부 활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무전공도 있다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무전공 학생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활동을 안 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구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꽂힌 게 있을 때 그걸 되게 열심히 했던 학생. 그게 막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진로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한 학생을 뽑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순간 그 현재에 내가 꽂혀 있는 것에 열심히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아마 제가 학생들이랑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쭉 내려가셔서 제가 심화활동이 어렵다 하는 친구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해 줄 거예요. 야, 너 배웠던 지식 진짜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 한번 적용을 해봤어? 실생활에? 혹은 그것도 아니면 너 1학년 때 여기 1학기 때 요 과목에서 이거 좀 궁금했던 것 같은데 2학기 때 이걸로 해보면 어떨까? 2학년 가서 이렇게 좀 심화해보면 어떨까? 요게 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머리를 써도 더 이상은 안 나온다 하면 언제나 책이나 논문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자료들이나 뭐 탐구활동 도움 자료들은 아까 제가 드렸던 인문사회부 페이지에도 있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안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탐색해 보시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청학고등학교 전 교직원 모두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또 이제 가이드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